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63강은 미국의 군사 전략과 유럽의 위기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타임 오늘 현장은 이제 24년 7월 26일입니다. 현재.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글로벌 이제 군사 전략인데 이제 미국의 현재 미국의 군사 전략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가, 어떠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세 지역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미국의 자각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벌 세 지역이라고 하면 유럽, 중동, 이제 동북아, 동남아, 뭐 포괄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글로벌 세 지역에서 동시에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으로부터 미국의 군사 전략이 이제 설립이 구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간단한 미국의 군사적 글로벌 전략을 이제 알아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입각해서 여러 이제 세계 지정학이라든가 여러 분쟁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좀 눈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엔타임의 시기는 전쟁의 시기이고 또 전쟁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최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사적 글로벌 전략의 핵심은 또 뭐냐면은 이제 핵심적 미국 방어선을 이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미국의 그 방어, 군사적 방어의 어떤 최후의 방어선이죠. 거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같은 자유민주 체제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미국의 위협은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미국의 방어선은 여기 이제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에치스 라인이라고 했는데 미국,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 호주로 이어지는 이 선을 이제 이쪽 서쪽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어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동쪽의 방어선은 저기죠. 그, 지금의 아직까지는 나토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방어선은 이쪽에 나토 가입 국가까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여기 영국을 가장 최전선으로 해서 이쪽 북대서양 이쪽 전선을 이제 미국의 방어선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최후의 어떤 핵심적인 방어선 구축이 이제 나중에 이런 나토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동북아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그리고 요 중동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러한 중동 지역의 미국의 이러한 방어선 설정이 이렇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또한 알아야 될 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된 군사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2010년대, 이제 2010년대부터 이제 거의 결정이 됐는데 동시다발적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어떤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해군과 공군, 우주군 위주의 미군의 지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장 지역 충돌 지점에 있어서 전장이 절대 미국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전장일지라도 이제 미군이 직접 지상군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해군, 공군, 우주군 위주의 첨단 무기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장에서, 그죠? 이러한 전장이 펼쳐지게 되면은 그러한 이제 전장에서의 그 지상군에 미국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전장에서의 전장은 이제 미국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전장도 각각의 이제 그 전장에 속한 이제 동맹국이 이렇게 그것을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미군이 이제 그 병력 충원도 지금 이렇게 지원자 수도 이제 그 모병군이잖아요. 아직 그 지원자 수도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절대 지상군 위주의 참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 공군, 우주군 위주의 첨단 이제 어떤 정보 통신,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첨단 무기, 어떤 이러한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핵 우산이라든가 이제 미사일, 그 어떤 그러한 이제 위주로 전쟁을 이제 지원하고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 것 없이 이제 합의된, 그러니까 미국의 글로벌 전략, 군사적 글로벌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부분은, 오늘 요 두 개는 딱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핵심적 미국 방어선이 이게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이제 가지가 않고, 그 영국 요 뒤쪽으로 해서 요 대서양 방어선, 그 다음에 여기 그 태평양 이게 동북아 지역 이 방어선, 이렇게 요 저기로 이제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미군의 어떤 참여, 어떤 그러한 전략, 그죠? 지상군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 요 두 개는 양 기둥과 같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글로벌 전략의 양 그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뭐 고립주의니 뭐 어떤 여러 가지 글로벌 여러 가지 경찰 국가 어떤 어떤 계속 하느냐 하는 이러한 이제 부분은 다 그냥 개념적인 것이고, 실질적인 이제 미국의 군사적 글로벌 전략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러한 최핵심적이고 최후의 방어 전략에 있어서는 뭐 고립주의건 이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입각해서 국제 그 정세, 그 미국의 어떤 움직임 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러한 이제 핵심적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양당의 우선수위에 대한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바이든 정권을 비롯해서 이제 저기죠. 이제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대러시아 봉쇄 중시 정책을 그래도 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은 함에서 나왔냐면은 아직 미국은 여유가 있다. 그리고 나토와 함께 하는 것이 전통적인 같은 동맹인 나토와 함께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바이든 정권 측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력에 힘을 빼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중국이 떠오르는 어떤 대, 대결 상대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 유럽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토가 안전하는 것이 우리 미국도 안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발을 빼게 되는 가운데서도 이란과 사우디의 균형을 이렇게 그 순리파의 어떤 균형을 이렇게 형성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중동에서 빠지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 중시 정책은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토 중심으로 이제 좀 계속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 이제 공화당 중심의 이제 그 트럼프 정권은
물론 이제 공화당 일부도 이러한 이제 바이든과 같은 생각을 나토를 중시하는 그러한 어떤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대세를 좀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의 이제 정책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은 대중국 봉쇄 정책을 중시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대중국 그 봉쇄 정책을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적대 관계를 형성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죠. 지금 보면은 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대중국 봉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이렇게 척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을 빼는 것이 여기에 미국의 힘을 빼는 것이 어떤 지혜롭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중국 봉쇄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대러시아 대결에 힘을 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은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데 미국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순리파 국가들 사우디라든가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러한 이제 순리파 국가들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제 평화 유지를 형성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빠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시하겠다. 중시하는 정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순리파 국가들, 여기에서는 이란을 비롯한 시아파 국가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핵개발이라든가 이란의 핵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웃기지 마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정권은 유럽 국가들의 안보 무임승차 이거를 용납할 수는 없다. 너무나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 그 냉전 시대를 비롯해 가지고 미국만 이렇게 뜯어먹고자 하느냐.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진짜 너희들은 어떤 미국이 중동에서 대테러 이런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너희가 안보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만 가졌지 우리를 진짜 도와주려고 했냐. 발 빼고 괜히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익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럽 자신의 안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돈들을 이제 복지라든가 이런데 그냥 저기 하고 군사력은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안보 무임승차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정권은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세론 가운데 이제 유럽의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장은 24년 7월 26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한 3개월 조금 더 남았죠. 그렇죠. 11월 이제 초순에 하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유럽의 위기감은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어떤 지도자가 되면은 이제 왜냐면은 나토 탈퇴를 공언하고 있는 트럼프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러시아 측에 유리한 입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유럽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러우 전쟁을 대하는 입장하고 유럽이 느끼는 러우 전쟁은 물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트럼프가 이제 그 어떤 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적어도 지상군을 유럽에 있어서 미군의 지상군 철수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핵 우산은 이제 보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께 완전히 나토를 탈퇴는 하되 이제 지원은 하겠다. 너희들의 어떤 일들이 생기면은 지원을 할 테니까 너희가 유럽이 이제 분발을 해서 너희들의 안보를 지키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세론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캠프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립주의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까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최후의 안보선만
최후의 안보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안보선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이쪽 동쪽으로는 나토가 있기 때문에 이쪽 동북아 지역에 우리 또 중국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선에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군사력을 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캠프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유럽이 지금 처한 이러한 상황, 그죠? 유럽 자신도 진짜 개탄스러운 지금의 상황에 몰리게 된 거는 참으로 유럽의 무능과 교만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군사 군사 능력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나토의 동진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소련이 망하고 이 동유럽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죠. 그러니까 물론 잘 지내는 건 그러니까 유럽과 잘 지내는 것은 이렇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무리하고 교만하게 어떤 군사적인 이제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미국에 이렇게 의지를 하면서 무리하게 이제 나토가 이제 그 동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마니아, 뭐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 그죠? 요 그 베네룩스 3국이래. 저기가 베네룩스 3국이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같은 이러한 이제 그 나라들, 북유럽 이런 나라들까지 다 나토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 이러한 가운데, 그죠? 군사 능력이 되면은 뭐 그것이 괜찮은데, 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를 너무 우습게 보면서 이제 저기죠. 군사력이 이제 저기가 되고 어떤 신경 쓰지 않으면서 동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토 핵심국들이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지를 않았다. 자신들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복지에 돈을 다 쓰고 군사력은 이제 미국에만 의지했다. 그리고 새롭게 나토 가입국이 된 이 새로운 나토 가입국들이 소련 붕괴 후에 그런 동유럽 국가라든가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군사적으로는 맹탕입니다. 맹탕. 그래서 나토 이 국가에 무임승차하는, 그죠? 그러니까 집만 나토의 집만 이렇게 생긴 거지 실질적으로 저기죠. 이 나라들이 다 그냥 이렇게 이 군사력을 이 서유럽 국가들에만 의지를 하고 자기들은 또 아무것도 하지는 않으니까 또 그런 경제적 수준도 되지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토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교만했다. 또 너무 미국에 의지했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어떤 현실을 불러왔고 이것이 지금의 위기감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새로 지금 어떤 공장, 어떤 군수 산업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새로 하려 그래도 진짜 10년 정도가 딱 걸리잖아요. 뭐 하루아침 1, 2년 안에 뭐 몇 년 안에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기도 그나마 있었던 비축분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다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럽의 어떤 진짜 어떤 아, 그 저기죠. 무기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족한, 그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약체는 드러났습니다. 요즘 여러 뭐 유튜브 여러 제목들을 보고 강의들을 보면은 마치 또 러시아가 또 대단한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이렇게 뭐 완전히 뭐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저기 하고 강력한 무슨 그러한 러시아를 그렇게 또 바라보는 측이 있는데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러 상황에 몰린 것은 확실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약체가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지 이렇게 또 러시아가 굉장히 뭐 이렇게 저기 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굉장히 군사력 증강, 재래식 그런 무기라든가 또 핵무기라든가 이런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기 때문에 향후 몇 년 후에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은 북한에서 이렇게
그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또 군사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푸틴이 김정은에게까지 찾아가는 그런 푸틴으로서는 굴욕을 또 이렇게 감당한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약체도 드러났지만 나토의 무능함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 지역의 입장에 따른 이해관계가 유럽이 다 같은 유럽이냐라고 하면은 절대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유럽과 요 북유럽 그리고 여기 남부 유럽이 각각의 이제 그 저기죠. 지역에 따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북유럽, 남유럽 이 세 지역이 그러니까 유럽의 크게는 세 지역이 각각 그 강도를 다르게 느낀다. 즉 북유럽은 이제 이 뭐 동유럽은 이 그냥 실감하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다시피 여기 북유럽은 요쪽 북유럽은 그대로 이제 실감하는 거죠. 여기 에스토니아, 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리고 루마니아, 그죠? 여기에 뭐 오늘 뉴스에 보면은 여기에 러시아 드론이 또 여기 루마니아에 날라왔다는 소식도 있는데, 핀란드라든가 이러한 이제 굉장한 여기 이제 동유럽은 뭐 굉장한 이제 위협을 느끼고 그죠 제일 그다음에 여기 북유럽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이제 요 북유럽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 남부 유럽은 그렇죠. 여기 동유럽이 여기 있고 북유럽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 러시아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또 위협감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대응도 이제 다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은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그 포커스 강의에서도 요 북해 지역은 이제 엔타임 시기에 있어서 러시아의 다음 타겟으로 우리가 여러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 북유럽은 상당히 이제 다음 타겟으로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남유럽은 러시아와 화해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유럽이 어때요?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이 중국과 여러 가지 상황이 대립하는 가운데서도 중국과 여러 가지 이제 손을 잡고 그죠? 여러 그런 상황 가운데 러시아와 가장 먼저 화해할 사람들이 그러한 이제 남유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유럽은 러시아와 긴장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요 북극해 지역의 영유권 주장과 그 다음에 그 전통적으로 여기 스웨덴, 핀란드 지역, 그다음에 에스토니아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렇게 어떤 영유권을 주장할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높아져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동유럽은 가장 지정학적 약점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유럽이 지금의 한국산 무기로 무장을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굉장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동유럽은 굉장히 위험한 엔타임의 시기에 있어서 또한 위험한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이 각각 지역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유럽 지역의 분열은 이제 분열의 가능성도 이제 잠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하여튼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뭐랄까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와 그 세력은 유럽의 무임승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분노할 일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동 질서를 또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시 복귀시키면서 이제 미국 방어의 이해 지역, 핵심 이해 지역이 어디예요? 예, 이쪽 그 서쪽에 동북아 지역 아니에요, 그죠? 동북아 지역의 모든 군사적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뭐 대서양 지역은 그래도 그 유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력을 중국, 차이나에 이제 쏟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트럼프 정권은 한마디로 유럽에 대한 생각은 유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방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것입니다. 유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저기 그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정권의 생각이다. 캠프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지각 대변동이 그 시원이 될 미 대선 결과라고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이러한 이제 미국의 지금 몇 개월 후에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유럽의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미 대선은. 물론 이제 트럼프 지금의 이제 시점에서 트럼프 대세론이 이제 좀 압권이지만 이제 반대 측의 어떤 공작을 펼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20년에 그러니까 2020년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작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뺏겼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반대 측이 어떤 공작을 펼칠지는 지금 그 굉장히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암살까지도 지금 여러 일어나는 가운데 쓸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을 쓸지 진짜 약간 진짜 저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현지에서는 제대로 대선이 치루어질까, 어떠한 여러 계엄령이라든가 또 전쟁을 획책하지 않을까, 또한 큰 어떤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여러 이제 그 좀 생각 여러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반대쪽이 어떤 마지막 공작을 펼치면서 또한 이 트럼프 대세론에 대응하게 되게 될지는 즉 굉장히 저기 하죠. 물론 지금 막 그 해리스 이쪽 이렇게 저희가 됐잖아요. 그 이렇게 그 지금 그 후보가 이렇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미디어에서 이렇게 띄우는 걸 보면 굉장히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오늘 이제 결어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방위선, 최후의 방위선, 핵심적 방위선에 대한 이해를 오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도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건 또한 그렇지 않고 이러한 그 반대 측에 들어서건지 간에 그 하여튼 그 한국이 이렇게 그 핵무기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 같이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몸값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한국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암담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엔타임 시기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뭐 그 부분은 뭐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동맹 간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미국이 이제 예전과 같은 이제 지상군 파견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미국의 어떤 한 정권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뭐 공화, 민주, 양당, 지상군 파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군, 공군, 우주군 위주의 지원 뒤에서의 지원의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 글로벌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히려 유럽 지역과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지상군을 대폭 축소시킬 가능성이 뭐 앞으로 크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저기죠.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건 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건 그건 이것은 변함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군의 지상군 어떤 희생을 이렇게 이제 미군의 희생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 유럽 지역의 위기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미국 대선은 유럽 지각 변동에 결정적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요 미 대선을 바라보면서 유럽 지역의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유럽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게 될 때에 남유럽은 자신들의 유럽 방위를 담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여러 설레발을 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뭐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설레발을 치지만 결국에는 유럽 방위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유럽이 그러할 때 이제 북유럽 이제 당장 이제 러시아의 위협이 이제 직면한 이제 그러니까 당장 직면한 건 이제 동유럽.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동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쳤고 또 이 폴란드 지역은 또 준비가 대략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북해 지역 요 이 지역을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엔타임 시기에 들어서게 될 때에 이러한 이제 그래서 이제 북유럽을 치게 될 때에 이제 남유럽은 외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유럽은 같이 도울 어떤 저기가 없고 역량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유럽에 있어서 안보 상황이 급변하게 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 미국의 이제 그 나토 탈퇴 내지는 저기죠. 옵저버 형태로 이제 다운그레이드 될 때에 미국이 빠지게 될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죠. 하여튼 이 남유럽은 유럽 방위를 담당하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 질서, 경제 질서에 눈을 돌릴 것으로 엔타임 강사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가 될 때에 이제 그 열불이라든가 그 엔타임으로 그 이제 변화는 또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년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엔타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캠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